거기가 샷다운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데이터가 잘 나오면 저희가 폭망이거든요. 왜냐면 은하수가 이렇게 쫙 쏟아지는 거예요. 얼른 애니시구나. 이게 가능나? 튀겼습니다. 이제 네이처 나왔으니 사이언스 나가면 되겠네. 이거 아프. 안녕하세요. 극지연구소 강실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극의 우주, 빙저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김옥선 박사님 그리고 과학 커뮤니케이터 얼음님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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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서 어쨌든 뚫었어요. 이제 뚫었어. 자, 이제부터. 야, 이건 이제 시작이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나요? 일단 생물은 미생물들이 있죠. 미생물.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은 없을 거고 빛이 안 가니까. 네, 그렇죠. 빛이 차단이 아예 되어 있으니까 그 윌란스 호수를 뚫었을 때는 미생물 그 16S RNA라는 유전자를 타겟으로 해서 보통 어떤 미생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로 했을 때는 화학 자가 영양 세균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다. 뭐 이렇게 자가 영양 화학 자가 영양 세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음식물을 먹잖아요. 밥을 먹고 국을 먹고 그건 다 유기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생물만이 갖고 있는 게 무기 영양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암모늄, 메탄 이런 걸 먹고 에너지를 얻고 자기 몸을 유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세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알려졌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너무나 당연히 세계 최초로 시료를 채집을 해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네이처에 나갈 수밖에 없는. 이거 진짜로 우주 간 거랑 비슷해요. 한 번도 터치하지 못했던 데를 인류가 처음 끄집어내서 여기 이런 생명체가 있었어. 그래서 짠 네이처 안 받을 거야? 당연히 받아야죠. 이래가지고 이제 네이처.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네. 요게 일단 제일 많은 거. 화학 자가 영양 세균. 영양 세균. 네네. 그러니까 보통 미생물이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잘 사는데 여기는 산소가 꽤 그래도 있는 상태여가지고 생지 화학 순환이라고 하는데 탄소라던가 질소 그런 것들이 어떤 미생물들에 의해서 이제 다음 화학 물질로 변환이 되는지 그거를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생태계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미생물들이 분해를 하고 나면은 이제 CO2를 발산한다던가, 그러니까 뭐 그런 가스로 방출을 시켜버리면 생태계의 입장에서는 뭔가 로스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이용해서 생태계 내로 넣지 않는 한은. 근데 일반적으로 대기랑 연결돼 있는 거는 광합성을 하는 세균들 내지는 LG들이 광합성을 함으로써 탄소를 생태계로 집어넣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방출하는 것밖에 일어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먹을 게 없으면은 그 중에서 죽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가 갖고 있는 거를 분해해서 또 다시 살아가는 애들도 있고, 죽은 사체를 분해하는 거는 이제 타가 영양세균, 우리처럼 유기물을 먹고 사는 애들인 거고, 걔네가 이제 재순환을 시켜주고 그러면 화학자가 영양세균들이 또 다시 이용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모든 생물들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러기엔 너무 시간이 긴 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균은 한 마리가 두 마리로 이제 분열을 하는 이분법이란 걸 하잖아요. 이제 실험실에서 키워봤더니 한 마리가 두 마리로 되는 이거를 300일이 걸려야 되더라고요. 거의 뭐 사람인데요? 사람보다 더 걸릴 수도 있는. 시스템을 엄청 늦게 대사를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을 해버린 거죠. 이제 먹을 게 없어지면 죽어버리니까 천천히 왜 먹을 것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지. 뭐 맞아요. 이렇게. 우리 추우면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먹을 게 없고 춥고 그러니까는 이제 천천히 먹기 시작하고 그렇게 진화를 해왔던 거죠. 그럼 요 빙저우에는 이제 화학 자가 영양 세균이 제일 많은 거예요? 요것만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 첫 번째 윌란스에서 나왔던 놈은 화학자가 영양 세균이 되게 많다, 엄청 다수다라고 했었고 이제 다수다. 저희가
메르세르를 했을 때는 그걸 조금 뒤집었죠. 아 박사님 여기 참여 메르세르에서. 네네, 메르세르에서는 저희 팀이 참여를 해서 진행했었고 하나의 유전자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아예 생물 모든 DNA를 다 봐가지고 와. 확인을 했더니 화학 자가 영양세균은 3분의 1밖에 없고 오. 유기물 먹고 사는 애들이 3분의 2 정도 더 많다. 오. 그 이게 이제 미국 팀하고 약간 논쟁거리였어요. 오. 자기들의 주장하고 조금 반대되는 결과였었거든요. 그렇죠. 네. 대부분이라는 거랑 어. 3분의 1이라는 건 완전 다른 얘기. 원래 이제 다 미국 거잖아요. 미국이 돈 주고 미국이 들어가서 팠는데 일단 박사님 팀은 이게 우리가 미생물 쪽 잘하니까 같이 합시다 이렇게 시작이 된 아니요. 거예요? 그거 전에 저는 이제 드라이밸리라는 곳을 네. 먼저 같이 했고요. 그 존 프리스코라는 존 아까 그 존. 네, 존, 아까 네. 그 존. 네. 그 존이란 분하고는 드라이밸리 호수라는 곳을 먼저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 제가 시작한 게 윌란스 호수였는데 제가 거기 참여하기에는 너무 꼬맹이였고 어. 존은 얘 되게 크신 좀 분인가 봐요. 박사님 대가입니다. 꼬맹이 좀. 네, 저 꼬맹이 맞아요. 네, 아. 약간 할아버지. 지금 아. 70이 넘으신 아. 대가십니다. 네, 빙조우에는. 그러면 이제 아까 드라이밸리라는 곳은 이제 빙저우는 아니고 일종의 뭐 그 호수 생물 뭐 네. 이런 미생물 관련해서 존과 같이 연구를 하시다가 그 인연이 네네네. 메르세르까지 이어지신. 네네. 실제로 윌란스 메르세르의 미생물 팀이 있어요. 자체적으로요. 네네네. 그러니까 당연 미생물은 너무 당연하니까 다 들어가 있는데 너도 참여할래? 이래가지고 이제 메일에 한 10가지 정도를 적었어요. 내가 네. 가면 이런 걸 할 수 있다. 난 이런 거 다시 다 가능하다 막 이러면서 왜냐면은 너무 소중한 시료고 빙저우니까. 네 이런 기회가 쉽게 오지는 않으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딱 2번 성공했던 것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요. 너 할래? 이래버리니까 "헉, 이게 웬 굴러들어온 호박이냐 이러면서 이제 한 10가지를 적었는데 그 중에서 이것도 넣을까? 이러던 그 싱글셀 지노믹스라고 있어요. 단위세포 유전체? 그 밑에 있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걸 픽하셨죠. 어. 왜냐하면 자기들이 위에는 못하나 보다. 그러니까 위에는 다 안 겹쳤던 거죠. 자기들이 이미 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 할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 아까 얘기했던 메탄산화, 암모늄 산화. 화학자가 네네네. 영양 세균을 네, 확인할 네. 수 있는 네. 분석법들이 이미 맞아요. 본인이 계획을 예, 했는데 예, 예. 그거 아닌 거를 박사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되네요. 예상을 못했던.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일단 시료를 준다니까 그거는 뭐 받아는 둬야지라고 네.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그 환경 유전체, 그러니까 DNA 다 뽑아서 보는 방법이 있어요. 또 그것까지 이제 미국 팀이 다 한다고 돼 있으니까 저는 그러면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단일세포 유전체를 너가 하면 되겠다라고 하고 그때 당시를 이제 다시 기억을 해보면 공동 연구, 외국인 공동 연구자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 본인들도 네, 하는데 그러면은 있어서. 약간 미국의 연구재단, 우리나라 연구재단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국제 공동 연구를 한다 이러면은 더 잘 먹히거든요.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주지 않았을 거니까. 네, 그걸 사실은 그거는 박사님한테 제안하신 거는 그럼요. 박사님 포텐을 보고. 네, 그러니까 드라이밸리 때, 그러니까 마음에 드신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피드백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되게 소중한 시료를 줬는데 제가 피드백을, 그러니까 저는 그 호수가 너무 신기하니까 엄청 빨리 한 거죠. 또 이런 대가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눈빛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도 뭘 하면은 좋겠다 이러고 그때가 이제 저희 연구소가 국제 협력 이런 게 되게 활발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됐었고 지금도 활발합니다. 네. 네, 그렇죠. 지금도 엄청 활발합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맞아 효과 넣으세요. 딸랑딸랑.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픽이 됐고 저희도 이제 빙조 기획이 시작이 됐었던 거죠. 우리도 어쨌든 이 노하우는 노하우대로 쌓이면서 연구소 차원에서는 네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동력이 또 되겠네요. 나중에 네네네. 맞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를 설득할 때 야 우리 이런 것도 해봤어. 그럼요. 미국에서 전 세계 2개밖에 안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참여해서 이런 걸 했어로. 그렇죠. 그렇죠. 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건 뭐였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팀에도 미생물 하는 사람들이 있고 환경 유전체 분석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걸 분석을 하려고 하는 순간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아이고 또 코로나 이거. 치료를 보내고 분석을 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가 셧다운이 돼버린 거예요. 브렌트 크리스트너라는 분인데 그 네이처 제일 저자분인데 저희가 환경 유전체 분석을 해줄 테니까 시료를 보내라
라고 해서 줬어요. 근데 딱 주고 나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기에서 데이터가 잘 나오면 저희가 폭망이거든요. 왜냐면 요거는 이제 박사님 팀이 전에 싱글셀 제노믹스가 맞아요. 아닌 다른 방법이니까 네, 이게 네, 잘 네, 되면 네. 요 방법이 후순위 밀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그 환경 유전체 분석을 하면 적은 비용으로 그러니까 분석을 조금 더 할 수가 있는 건데 저희 거는 세균 하나 따로 독립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해상도이기는 한데 분석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작업이어가지고 근데 환경 유전체는 적은 비용인데 통으로 다 읽을 수 있어서 그 장단점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쪽이 대박을 치면 우리는 돈만 쓰고 아이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한 몇 개만 뜯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분석을 해보자. 왜냐면 그러니까 실험이 잘 안 돼가지고 막 시료 막 같이 섞고 막 이랬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원래 염기서열 읽고 할 때 충분한 농도가 있어야 되는데 농도가 안 안 나와서 나오죠. 분석이 안 될 거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그래도 한번 보자라고 해서 염기서열 읽어주세요라고 해서 그냥 오더를 내려버렸거든요. 감안하고 보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실패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읽었고 근데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온 거예요. 이제 괜히 바보짓을 했다 막 이랬는데 근데 여기가 해결이 안 된 안 거죠. 된 거야. 너무 생물 양이 적다 적어서. 보니까. 네. 그래서 다행이다. 우리 게 이제 살았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이제 없는 거죠. 안타깝지만 더 이상 못 가는 거고 저희 게 이제 유일하게 살아남은. 나왔으니까. 네, 마지막 희망이다. 이렇게 돼버린 근데 거예요. 이제 여기서 안 됐던 이유는 이 농도가 낮다라는 게 네네. 그 그러니까 세균 저희는 자체가 별로 없어서 호수물 1ml만 있어도 분석이 가능한 건데 그 환경 유전체는 1리터 정도가 필요한 분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저희께 더 고해상도 분석. 1000배잖아요. 1000배. 네네네. 실제로 원래 그 단일세포 유전체 분석을 저는 빙하에서 사용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빙하는 더 너무 없어요. 없으니까. 더 없어요. 이게 네. 기본적으로 좀 세균 밀도가 낮은 데 쓰는 네네, 거구나. 네네, 네네. 네. 약간 운과 박사님이 제안하셨던 열정이 합쳐져서 네. 운이 많이 따라졌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네이처 나왔으니 사이언스 나가면 되겠네. 이 아픈 데를 너무 쉽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이언스에 냈었다가 리젝 먹고 네이처에 갔다가 이제 리뷰까지 갔는데 리젝이 돼서 이거를 이제 반박을 할지 말지 그걸 지금 논의하는데 몇 개월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후속 연구로 하는 게 윌란스, 그라운딩 존 시료도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이제 공동 연구자였다가 이제 공동 연구 책임자로 승진했습니다. 그 싱글셀 지노믹스 가지고서 워크샵 할 때 잠깐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미생물들이 다 나와주니까 이제 존 프리스쿠 아저씨께서 승진을 시켜주고 미국 연구재단에 이제 이름 올리고 왜냐하면 그 단일세포 유전체 분석을 하는데 저희가 3억을 썼거든요. 그쪽에 참여 연구원이긴 한데 그쪽 돈을 안 쓰고 저희 이제 연구소 주요 과제로 진행을 했던 거라 네, 그 단일세포 유전체 분석이 잘 되니까 그 브렌트라는 분이 윌란스랑 그라운딩 존도 있으니까 해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시료를 다 이번에는 돈은 우리가 한번 마련해 볼게. 그래서 연구 책임자도 이렇게 한 거고. 네, 그 당시엔 생각도 안 했던 거였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 점점 뭔가 인어로 들어가게 되니까 저도 이제 욕심도 좀 나고 점점 재미있어지는 거죠. 제 인생에서 연구자 인생에서 이런 게 저한테 올 줄은 몰랐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그 쌀사 워크숍 다들 이제 데이터로 발표하고 그 다음날 제가 발표였는데 이제 초기 데이터가 빨리 와줘야지 그걸 대강이라도 정리해서 발표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밤에 기다리다가 좋은 할아버지 집에 가서 잤거든요. 근데 이제 시차 적응을 안 해가지고 잠깐 깨고 밖에 나갔는데 은하수가 이렇게 쫙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애니시구나. 이게 은하수. 튀겼습니다. 존집 앞에서 밤에 은하수. 처음 봤거든요. 시차 적응인데. 은하수를.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은하수를 여기서 볼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은하수 보고 그 다음에 메일함을 열었는데 그 결과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만 딱 보는데 와 얘네다 내가 찾던 애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러면 걔네 이름만으로도 이미
페이퍼 하나를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역시 얘들이다 이러면서 저희 이제 팀원들한테 막 그런 카톡을 안 날리거든요. 오다가 얘기해요. 이거를 알아듣는 친구들이 걔들밖에 없는데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네. 혼자 막 흥분해가지고 카톡으로 막 그땐 또 한국은 낮 시간이었거든요. 보내면서 야 니트로토가가 나왔고 막 이러면서 메탄옥시데이션 하는 애들이 나왔고 막 이러면서 막 보냈었어요. 그래서 막 야 정말 미안한데 내가 이런 짓을 안 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어디 가서 얘기하니 누가 이해하니 막 이러면서 반응들은 좀 어땠어요? 반응들도 난리 너무 났었죠.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도 고생을 했거든요. 우리가 장비도 없고 하다 보니까 뭐 대전 가서 실험하고 오고 뭐 미국 가서도 하고 막 부산 가서 하고 오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 기쁨을 나누면서 막 그냥 빨리 자라고 이런. 되게 뭔가 약간 MS에 처질 만큼 네, 약간 그게 되게 MSG 우연히 아닌데. 되게 그러니까 발표 전날 갑자기 네, 데이터 결과 네. 나오고 하늘에 은하수가 확 내려오고 네, 그게 조금 묘했어요. 이게 뭔가 모두 다가 도와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조금 멀리서 봤을 때 요거 자체가 갖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주워듣기 뭐 우주의 연구에 뭐 선행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니까 아,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이게 빙조가 그 우주 생물학의 하나의 아날로그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걸로 또 박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가서 시료를 받아와서 분석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으로도 일단 하면 일단 생명체가 있다는 걸 확인했고 얘들이 어떻게 이렇게 먹을 거 없는 극빈 영양 상태에서 생존을 하고 있고 이 생태계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주도 우주지만 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완전히 수백만 년 동안 격리되어 있었거든요. 외부 빙조가 네, 그러니까 암흑의 고압의 빈 영양 상태에서 수백만 년 동안 고립되어 있는 미생물들이 이름은 같은데 그 갖고 있는 유전자들은 완전히 다른 환경에 적응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적응해 왔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목성의 유로파라든가 토성의 엔셀라두스 이런 곳이 지금 현재 표면에 얼음이 있고 그 하부에 바다가 존재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생긴 게 그럼 빙조랑 비슷하다고 네, 보는 거예요? 딱 똑같이. 그래서 이 빙조에서 확인을 한 걸로 이제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얼음이 있으면은 얼음 구멍이 생기면 여기에서 어떤 가스들이 분출이 되는지, 그리고 얼음이 있다면 이게 두께가 얼마 정도 되는지, 거기에도 생물이 존재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하나의 클루가 될 수가 있겠죠. 우주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우주에서의 생명체 탐색, 그 우주 생물학의 한 분야 중에 하나가 극지 미생물 연구하는 그 파트가 하나가 있어요. 뭔가 나중에 우리가 우주 연구하고 할 때 분명 중요한 고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남극의 우주. 우주니까. 그게 진짜 맞는 말인 거죠. 네, 그게 네. 어떻게 하다 보니 조금 약간 속물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럼 이렇게 찾은 미생물들이 그냥 실제 뭔가 실용적으로 오. 쓰임이 있을 만한 것도 가능성이 있나요? 그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긴 하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사회에 뭔가는 기여를 해야 되지 않나? 세금 받는데 이런 생각은 계속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부서 박사님들 중에 그런 쪽으로 활용하시는 쪽으로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그 300일이 걸린다는 그런 미생물들 그런 애들을 배양을 해서 이제 뭔가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그런 연구로 연결을 좀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걔네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고 어떤 유용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는 작업들은 하거든요. 미생물들이 재순환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폐기물, 생활 폐기물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재순환을 할 수 있는지, 재활용을 할 수 있는지 미생물을 이용해서 그런 쪽으로도 조금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강 실장입니다. 네. 네, 역시 강 실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최소 유전자 해가지고 제네틱 엔지니어링 이런 거를 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극지 미생물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한국 미생물학회가 제주도에서 열렸었는데 극지에서 있는 미생물들이 보통은 유전자 사이즈가 다 되게 작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를 보면은
최소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유전자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극지가 약간 미니멀 라이프를 네, 위한 맞아요. 정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굳이 불필요한 이런 건 없어도 되고 영양 없어도 되고. 상태가 좋지 않으면 자기한테 필요 없는 걸 다 없애버리는 어. 전략을 취하거든요. 그리고 서로 파트너십을 이루어요. 예를 들면 살아가는데 1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셋이 너 4개, 너 4개, 너가 나 3개. 밥해, 내가 빨래할게. 뭐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존 전략도 있는데 저희 팀에서 또 김용 목사님께서 진화 쪽으로 또 관심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야, 뭐 재미나네요, 빙조. 그렇죠? 네. 빙조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맞아요. 농밀하게 얘기해 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하고 어떻게 하고 거기서 뭘 하고 하는 게 너무 차근차근 설명을 잘 해주셔서 아마 빙조에 관심 있는 누군가들한테 지금 이 컨텐츠가 거의 엄청난 교보제가 되지 않을까. 네. 저도 이렇게 길게 인터뷰한 건 처음 그래요. 네. 여기 쫙 뽑아내거든요. 강 실장이 그냥 쫙쫙. 거의 아까 처음 나왔던 석션 같은 존재. 네. 거의 뭐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다시 한번 출연 감사드리고 혹시 아, 마지막으로 불러주셔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고 싶은 말이요? 글쎄요, 그냥 재미있어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와. 그냥 하다 보니 재밌고 더 알고 싶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청소년, 젊은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찾으면 배고파도 참을 수 있고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빙조는 뭐 알아서 연구하겠죠, 연구자가. 빙조를 고민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고요. 근데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진짜 좋은 거를 찾으면은 그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그리고 다 참고 견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좋게 얘기하지만 그 주변에 있었던 일들은 결코 쉬운 일들은 아닌 거는 맞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면 그게 다 그냥 나에게는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돌이켜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었구나.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도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니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힘내십시오. 네, 근데 너무 좋은 말씀. 너무 좋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박사님도 그리고 우리 극지영소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자기 좋아하는 걸 잘 찾아서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얼음님도 네. 저희 뭐 마무리할 건데 얼음님 네. 시원하게 한 말씀 해주시고. 아까 좋은 말씀. 그냥 이 일이 좋아서 했을 뿐인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을 뿐인데. 아니, 네. 네. 말은 쉬운데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복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하고 그걸 하려고요. 네. 술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긴 시간 수고해주신 얼음님 그리고 김옥선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앞에 카메라 보고 극지하면서 저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극지. 극지. 존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요. 존이 어차피 안 보일 거예요. 존이 이거 안 보실 거라 이건데. 네, 뭐 한국어를 못 하시니까. 이거 장아 영어 자막 가능할 걸요, 막. 자체 그럼요 가능하죠. 엄청 좋은 분이세요. 네. 네. 그럼요. 저도 존 좋아해요. 네. 그렇죠. 아무튼 네. 엄청 좋은 분이십니다.